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해 보이지만 뒤로는 교묘하게 관계를 이간질하고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스트레스와 불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교활한 사람들의 속셈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현명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간질과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이간질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나 집단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간질은 왕따나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져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간질을 통해 타인을 해치려고 할까요? 그들의 행동에는 다양한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으며 이러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수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나 불이익에 대한 안갚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욕망은 이간질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불쾌감이나 상실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종종 냉철하게 계획되어 실행되며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질투입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시기하여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심리는 인간 본연의 감정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이간질로 발현될 경우 관계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려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러한 질투는 특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타인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욕망도 이간질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무리 내에서 주목받고 싶거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공하거나 부정적으로 퍼뜨려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지배욕구 역시 이간질의 주요 동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망은 종종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려 그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집단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거나 정보를 독점하여 타인을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거나 자신의 단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종종 우월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며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분열시켜 자신이 소외되는 것을 막으려는 소외감도 이간질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자신이 배제될까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비겁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간질 역시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정보를 조작하고 관계를 뒤흔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재미로 또는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인데 이러한 행동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간질로 이어져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기들로 인해 이간질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행위는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며 결국은 집단 전체의 분위기를 해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소문 유포도 심각한 이간질 유형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한 사람의 평판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여 관계를 악화시키는 비밀 폭로 역시 교활한 이간질의 형태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된 개인적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도 이간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비난하고 다른 쪽을 지지함으로써 집단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는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특정인의 영향력이 강한 집단에서 자주 발생하며 갈등을 심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 과거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계층이 피지배,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이간 정책처럼 의도적으로 관계를 분리시키려는 시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도로 계산된 형태로 나타나며 집단 전체의 와해를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교활한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나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며 이를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종종 상대방의 취약점을 파고들거나 거짓된 정보를 흘려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쓸데없이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거나 과도한 호의를 보이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친절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바라거나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 관계를 조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동정살만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불행한 과거사나 어려움을 과장하여 이야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우위를 점하거나 자신의 이간질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하여 주변의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저지르는 이간질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또한 질투가 많고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특징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시기 질투하여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관계를 방해하려 합니다. 경쟁 상황에서 자신이 이기지 못하면 극도로 불쾌해하고 심지어는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가장 명확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기보다는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 합니다. 이는 낮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잠시나마 채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한 머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주로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혼란을 야기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그들의 전략에 휘말리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이며 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피함으로써 여러분의 정보가 왜곡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역량을 키워 진국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인격이 훌륭하다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을 이간질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는 어떤 이간질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간질에 대처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무시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와 같으므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마치 무대에 선 배우가 관객의 반응이 없으면 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여러분을 이용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간질은 종종 왜곡된 정보나 소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섣불리 믿지 말고 원출처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하거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간질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다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증거를 기록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이간질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관계는 이간질이 설 자리를 없애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지지한다면 어떤 부정적인 소문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관계는 여러분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직장 내 이간질은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팀워크를 저해하고 조직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심각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간질하거나 동료 간에 서로를 헐뜯는 행위는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이간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이간질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기업 전체의 윤리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간질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학교,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간질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간질이라는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학, 사회학, 심지어 법학 분야에서도
이간질의 본질과 그 영향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간질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간질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조종하려는 욕구, 과도한 친절, 동정심 유발, 질투심,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마주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인간관계는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분명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